국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선일보에 아주 특이한 선언문이 나왔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기독교 지도자 656명 시국 선언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분들이 발표한 시국 선언문의 전문은 매우 깁니다. 오늘 오전 11시 부산시 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미리 예고가 되었는데, 이 내용은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긴데, 오늘 신문에 실린 걸 중심으로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기독교 지도자로 주로 목사, 장로분들로 보입니다. 부울경 기독교 지도자 시국 선언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울경이라 하면 부산, 울산, 경남이고 문재인 정권의 지지 기반이 바로 이 지역과 일치합니다.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운전대를 잡고 지난 2년 동안 국민에게 설명도 합의도 없이 끌고 가는 이 길은 분명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구하여 달려온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분명 북쪽을 향하는 길이요,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자유 대한민국이 폭망 소멸되는 길입니다. 당연히 5천만 국민들이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이에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부산, 울산, 경남의 교회 지도자 656명은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본 성명서를 발표함과 아울러 이제부터 파수꾼의 책무를 충실히 감당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세상 만국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자성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지적을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먼저 헌법과 법률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기본 정신을 직간접적으로 유린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헌법 개정 안에서 자유란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둘째, 대북 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친북 정책은 단순히 친북이 아닌 종북을 넘어 이젠 대놓고 김정은의 대변인이 되어 오직 희대의 악인인 김정은의 체제 보장과 유엔의 제재를 풀고 김정은을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줄기차게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등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셋째, 국방에 관한 문제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4.27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하여 아무런 국민적 합의나 국회 비준 내지는 동의는커녕 한마디 설명도 없이 대통령의 지휘 아래 아무런 대안도 없이 육해공 전면에 걸쳐 단숨에 무장 해제를 하고 말았습니다. 넷째, 경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라 경제가 폭망해도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 탈원전 정책, 친노동 정책, 대기업에 대한 끊임없는 조사, 고소, 고발과 편법을 동원한 경영 간섭과 사회 기업화 시도와 대책 없는 태양광 사업, 미중 경제전쟁과 특히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원인 제공과 외국의 자본과 중견기업, 중산층 국민들의 한국 러시가 이어지고, 한국 탈출 러시라는 뜻이었죠. 각종 경제 지표는 연일 마이너스 기록을 행진함에도 대통령과 경제부처는 국민을 속이며 자화자찬하며 마이웨이를 굳게 외치고 있는 것은 분명 무능이 아니라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작전일 것입니다. 다섯째, 나라의 안위와 직결된 외교 참상의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년 만에 40여 개국을 순방하였지만 대부분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로 나선 것이어서 북한의 김정은 구하기를 위한 그나마 소득 없는 외교였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 역사 바꾸기와 업적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들어 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지우고 임시정부의
1910년 3월 1일로 역사 바꾸기 시도하다가 김정은의 한마디에 슬그머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근에는 김원봉 서훈 주장과 6.25 전쟁이 남북 상호 간 우발적 충돌로 발발한 전쟁이었다라는 경악을 금치 못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건 아니고 그 밑에 부하들이 하는 주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걸 뭉뚱그려서 문재인 정권의 책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7째, 망국을 불러올 비인간적인 욕망들을 법제화하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8째,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권에 반하는 심각한 침해 및 압제에 돌입하였습니다. 이 종교 탄압으로, 기독교 탄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알 수도 갈 수도 없는 길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휘몰아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정체성을 온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라. 2. 문재인은 어떠한 체제의 통일국가를 목적하고 있는지 온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라. 3.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며 준수할 것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 4. 비핵화를 위한 각종 선언과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김정은에게 더 이상 장단 맞추지 말고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 5. 현저히 무너진 국방을 신속히 재건하고 한미일 동맹을 무조건 굳건하게 회복하라. 6. 경제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을 해결하고 신속히 자율시장 경제로 전환하라. 7. 탈원전 정책과 4대강 보호 철거 등 국가 파괴 행위를 중단하라. 8. 자유대한민국의 역사 지우기와 왜곡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9. 헌법에 보장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통해 통제, 침해, 억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10. 국민을 속이며 다음 세대를 폭망케 할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고 각종 정세를 중단하라. 위와 같은 우리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부울경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분연히 일어나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기독교 단체와 함께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을 엄중히 선언하는 바이다. 2019년 7월 25일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는 울산, 부산, 경남 기독교 지도자 656명 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언문의 첫 문장에 모든 불안과 의문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운전대를 잡고 지난 2년 동안 국민에게 설명도 합의도 없이 끌고 가는 이 길은 분명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구하며 달려온 헌법에 명시된 자유, 민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분명 북쪽을 향하는 길이요.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자유 대한민국이 폭망 소멸되는 길입니다. 당연히 5천만 국민들이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이런 시국 인식입니다. 이런 시국 인식을 한 사람들이 기독교 중에서도 상당히 보수적 성향의 기독교인들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그동안에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과 그래도 이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지는 않으니까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보수적 입장을 취했던 분들로 나눠지는데 이 그동안 보수적 입장이라는 것은 주로 이 장로교라든지 이 칼빈주의 교리를 핵심으로 하는 개신교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정치와 종교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정치가 종교를 탄압을 할 때 그때는 저항하고 나서야 한다 하는 이런 일종의 레드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는데 다만 체제가 무너진다든지 공산주의가 온다든지 할 때는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을 순교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수적 개혁 정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수적 개혁. 그런 축에 속하는 이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 기독교는 1517년, 바로 502년 전에 마르틴 루트라는 신학자가 당시에 부패한 교황청에 도전장을 내면서 시작되었다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립니다. 항의하는 사람, 대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프로테스탄트. 오늘 이 선언문을 읽어보니까 프로테스탄트의 면모를 드러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테스탄트의 면모. 프로테스탄트의 면모라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 이념은 공산주의나 파쇼입니다. 그걸 전체주의라고 그래요. 전체주의는 절대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이고, 신앙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이고, 이것은 사상의 자유이고, 이것은 언론의 자유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입니다. 공산주의 세상이 되면은 이 자유가 말살이 됩니다. 공산주의로 가는 길을 겪으면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바로 기독교 세력이 가장 왕성했던 데가 북한 지역이었어요. 특히 평양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데입니다. 지금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성당이 있습니까? 그리고 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체주의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는 절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종교와 전체주의는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을 기독교 세력이 일종의 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걸 읽어보면 문재인 정권을 기독교의 적으로 본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지금은 당장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끌고 가는 이 대한민국이 북쪽으로 가고 있다. 북쪽으로 갔을 때 그 종착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북한을 보면 된다 하는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이런 아주 이례적인 성명서를 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앞으로 이 시국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어놓을지 하는 것은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와 정치가 잘 만나야 합니다. 신라가 상북통일한 원동력은 바로 호국 불교와 화랑도의 절묘한 상호 협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도 기독교와 대한민국이 아주 조화롭게 만난 덕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과 기독교는 이게 뭔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비단 여기서는 국민에게 호소하지만 기독교의 중요한 화두를 던진 선언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